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추진단의 김정현 사무관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적극행정일까요?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적극행정을 끌어가는 담당자들이 했던 고민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든 그 적극행정 관련 브랜드 영상 먼저 간단하게 시청하시고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도전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당신의 행복을 바래왔습니다. 어디서든 마음 편히 살 수 있기를,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기를,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써왔던 시간들, 그리고 당신의 환한 웃음, 그 벅찬 감동의 순간을 위해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달리는 적극행정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적극행정이란 단어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해보겠다고 하니까 뭐 알아듣기 쉽고 좋네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의미는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제7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단어이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8월에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엄숙하면서도 좋은 뜻 말고 과연 적극행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가진 이미지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속하게 빠르게, 그리고 소통하는 행정, 따뜻한 행정, 현장 중심 행정,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가졌던 고민,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창하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정말 크게 국익을 증진시켜야지만 적극행정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본인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녹아 있다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고민을 모든 공무원분들과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럽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가질 수 있는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일상 속의 사례를 뽑아보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속행정, 지난 4월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처가 노력해서 그 산불을 며칠 만에 사상 유례 없이 빨리 껐다고 저도 이제 다 재난을 해결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4월은 농번기인데 임시주택 조립해서 만드는 임시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멀리 있는 뭐 체육관이라든지 마을에 관해서 생활을 임시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셨었는데, 농번기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곳 근처에서 생활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난구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부처는 힘을 모아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그 한 달의 기간을 줄였고요. 뭐 예를 들어 3번의 소통행정,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그 교차로에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께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보자. 근데 또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신호등이 없어서 차들이 서질 않기 때문에 상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인근에 계신 상인들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회전교차로 한가운데 지역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해서 주민들의 이해 조정을 훌륭하게 한 사례도 있고요.
뭐 7번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요즘 이제 여름은 다 갔지만 무더운 날씨에 신호등에서 기다리다가 그늘망에서 쉬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수의자라고, 이거는 한 경찰 공무원분께서 이제 생활 치안 교통 안전을 담당하고 계셨는데 어르신분들께서 사건 사고를 많이 당하시는 겁니다.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그럼 그 원인이 뭘까 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무단횡단을 하시는 겁니다. 바쁘다거나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장수의자입니다. 그 어디에도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신호등이나 전봇대 옆에 접이식 의자를 설치해서 어르신들 분들께서 잠시 앉았다 갈 수 있도록 했더니 그 지역의 어르신들 그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적극 행정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적극 행정을 거창하게 국익을 증진시키고, 물론 그런 좋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 일본과의 분쟁에서 WTO에서 승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지만, 저희는 모든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동참해서 공직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분들께 정부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국민들의 질타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아직도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은 수준일 겁니다. 이 정도면 대충 맞아 들어가겠지, 뭐 관행대로 해야지, 내 업무가 아니지, 이런 이미지, 아직도 공직사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6년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무사안일하다. 자그마치 62.1%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한 언론사에서 스타트업 운영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가장 공무원들에게 듣는 어려운 말이 무엇이냐? 법과 지침 때문에 안 된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 전례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 기관은 혁신을 위한 위원 감수를 용인한다. 2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적극 행정인가? 너무나 빨리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 글로벌 경쟁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령, 그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제도를 빠르게 바꾼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그걸 숙지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행태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국민들께 피해를 드리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은 이제는 정말 변화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공직문화로 적극행정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그분들을 맞닥뜨리는 국민들께는 정부를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행정을 한번 유형을 해봤습니다. 왼쪽 1, 2, 3번은 행태적 측면인데요.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이해 충돌이 첨예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해 조정을 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4, 5, 6번은 저희 항상 공무원들의 업무의 근간이 되는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규정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만약 그 규정과 관행과 절차가 불합리하다면 그 자체를 바꾸는, 이런 것들을 적극행정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럼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비판, 우리 공무원들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 뼈아픈 지적이기도 하지만 내심 억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헌신하는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처음 임명될 때 초심, 아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보고서를 쓰고 처음 과장님께 칭찬받고 처음 민원인에게 칭찬받을 때 초심, 생각해보면 저희는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뭘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걸까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관장의 관심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신분상 불이익, 감사와 징계. 그리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조직이 그러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원하는 혁신적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행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물론 이 이익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봉사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적행정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불이익,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사와 징계에 대한 위험성, 부담감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문재정부에서의 적극행정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게 노력했습니다. 적극행정은 완전히 새로운 단어는 아닙니다. 09년도에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 관련된 제도를 처음으로 선보였고요. 15년도에도 그거를 제도화하면서 적극행정 제도를 공직사회에 이식하려고 했는데 많은 공무원들 분들께서 동참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흘러가는 구호겠지. 그래서 적극행정을 아예 제도화를 했습니다. 마지못해 공무원들도 끌려가는 거 아닌가.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철밥통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제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적극행정 제도화입니다. 지난 8월 4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에 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총망라한 대통령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시작하고 기관장이 먼저 앞장서서 챙기도록 했습니다. 모든 기관이 실행 계획을 만들고 책임관과 전담 부서까지 뒀습니다. 든든하게 지켜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런 걸 해도 될까? 책임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과 민간위원들이 함께 포함돼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회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인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 그리고 나중에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법률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공무원들에겐 보상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공무원들의 노력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사후 책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전 컨설팅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실제로 그 과감한 결단을 내렸을 때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감사와 징계 단계에서 도움도 받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3월에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관계부 합동으로 만든 이후에 5월에 지침 만들고 8월에 대통령령 만들고 하면서 끊임없이 저희가 공직사회 확산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표준 강의안도 만들고 사례 교육집도 만들고 우리 그 이러닝 플랫폼 나라배움터에 적행정의 이해라는 이러닝 과정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내부 업무망과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행정 릴레이 퀴즈나 적행정 신문 십다까지 올려놔서 끊임없이 관련 컨텐츠를 공무원분들께서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기관별로도 특성에 맞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적행정 실천 다짐을 하기도 하고 기관별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적행정 우수공무원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실어놓은 게시판을 만들기도 하고 우수공무원의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를 릴레이 방식으로 다음 우수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도 진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과의 소통 홍보 쪽인데요. 적행정 울림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적행정과 관련된 모든 웹툰, 포스터, 저희 통화 연결음으로 적극행정 노래를 쓰고 있는데 들어보신 공무원들께서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행정 우수 사례집을 관계기관이 계속해서 발간해서 우수 사례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례지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적행정 운영 규정에 대해서 들어본 공무원분들께서 80%가 넘으셨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70% 이상이었습니다. 기대련덕이 생겼다라는 언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간단히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언급이 2배 이상 벌써 10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증가했고 긍정적 키워드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 부정 키워드를 보셔도 노력,
혁신, 최고, 발전, 최선, 지원, 기대 이런 긍정적 키워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든 홍보 영상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보시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소극적이면 안 돼. 문제는 바로 잡아야지 뭘 어떡해. 방법은 딱 하나뿐, 바로 적극 행정. 잘 들어, 너가 알아둬야 깨끗해져. 서로 편히 봐가면서 처리하고, 주어진 업무도 게을리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과거에 오며 탁상 행정에 처리 부당하고. 맞아, 사실 너도 알고 있지. 그럼 먼저 필요한 건 관행 혁신.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변화를 도모 해내자고 끊임없이. 협업 조정은 필수. 이에 충돌엔 서로 갈등을 조정해야지. 불합리한 규정과 부당한 절차는 적극 개선해서 바꿔가지. 변화에 맞게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적극 해석해. 혁신의 앞에 먼저 다가오기 전에 선제 대응해.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는 적극적으로 국민을 아끼고 위하는 법. 적극 행정 바로 국민 행복. 이대 그 이상 적극 행정. 네,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적극 행정이란 어떤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을 생각하는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우리 공무원들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자신감 북돋아주기 위한 신뢰회복 프로젝트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도를 완비했다면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의 동참과 많은 국민분들의 지지가 있다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